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준영 원장입니다. 리판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타 병원에서 리판 레이저를 하고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타 병원에서 리판 레이저를 2번, 3번 했는데도 흑자가 제거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리판 레이저 흑자 치료 만능인 줄 알고 시술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길 줄 몰랐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시술 안 받았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순히 흑자를 리판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리판 레이저로 흑자 제거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리판 레이저 유저로서 리판 레이저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으로 리판 레이저 후에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흑자가 안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판 레이저 후에 색소가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흑자가 제거가 안 된 건 아닙니다. 리판 레이저 후 남은 색소 침착은 7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흑자 제거 시에 충분한 마진을 두고 시술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시술 시 부주의로 흑자 전체를 치료하지 않고 일부만 리판 레이저 시술이 들어갔을 경우 흑자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부위 너머로 흑자가 옆으로 존재하는데요. 흑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색소가 진한 부위만 흑자라고 제거할 경우에는 테두리 부근으로 흑자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만 없어지고 바깥으로 도넛 모양의 흑자가 남는 경우도 충분히 넓게 시술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시술 미숙으로 리판 레이저 팁이 제대로 접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리판 레이저는 영하 12도로 피부 온도를 낮추어 시술하게 되는데 리판 레이저 팁이 피부 표면에 정확하게 접촉되지 못했을 경우 피부를 과냉각시키지 못한 채로 레이저가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 손상을 일으켜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판 레이저를 할 때는 피부를 압박하면서 혈관에 피를 안 통하게 해서 혈관 손상을 줄여야 하는데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작용이 잘 발생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평면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술이 어려운 부위도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라든지 코 주위 등과 같이 리판 레이저 팁이 접촉이 잘 되기 어려운 부위는 특히 주의해서 시술해야 합니다. 또 볼거짐이 심한 분들이나 턱선, 목 쪽으로 리판 레이저를 하는 경우에도 팁 접촉이 잘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굴곡진 부위라서 압박을 하기 어려운 부위는 시술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위는 리판 레이저 시술 시 시술 전 시술 부위를 부풀린 후 시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촉이 잘 되지 못해서 리판 레이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흑자가 깊어서 한 번의 리파 시술만으로는 다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리판 레이저 시술을 하더라도 흑자 자체가 깊은 타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리판 레이저 하고 나서 테이프를 뗄 때 바로 색소가 남아있는 게 보이게 되고 추후 피부가 재생된 후 남은 흑자를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흑자 밑에 깊은 색소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흑자가 오래된 경우나 이전 흑자 치료를 하면서 루비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흑자를 자극한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흑자는 피부의 표피에만 존재하는 색소인데 레이저나 다른 피부 자극으로 인해 색소가 진피층까지 떨어져 나가서 깊은 색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마크뷰나 더모스코피 사진상으로 그물 모양 색소가 보일 수 있고요. 색소가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깊은 색소가 남아있는 경우 리판 레이저 후 남은 색소는 리판 레이저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피코 1064 나노미터의 색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흑자 제거 후 자극으로 기미 색소가 올라온 경우. 기미가 있는 분들은 흑자 제거 후 기미 색소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미가 흑자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 특히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광대뼈를 따라서 흑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흐리게 있던 기미가 자극을 받아서 본래 흑자 색소보다 더 진하게 기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리판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기미가 있는 분들은 기미가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이건 흑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미 색소는 치료 전 기미를 완화시키는 약이나 리판 레이저 후 기미 악화 방지 주사, 리판 레이저 후 기미 치료 등을 이용하면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일시적으로 기미가 올라온 걸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듀어덤 주위 띠 모양의 색소 침착 부작용이 있습니다. 리판 레이저 후 흑자는 없어졌는데 듀어덤 붙였던 자국이 동그랗게 띠 모양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듀어덤을 붙인 상태로 메이크업을 자주 하셨던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데요. 듀어덤의 끈적이는 부분에 메이크업이나 화장품, 세안제 성분 등이 달라붙어 테두리 쪽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 띠 모양의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자, 광대 부위 같이 피부가 얇은 부분은 이러한 자국이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판 레이저 후 시술 후 관리법 영상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7번째, 흑자가 아니었던 경우. 리판 레이저는 흑자뿐 아니라 검버섯, 잡티, 색소 등 다른 색소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흑자의 경우 완벽하게 없애게 되면 완전히 제거된 흑자는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티, 기미, 색소 등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생길 수 있고요. 또한 흑자는 피부 암이랑도 감별이 필요한데요. 무턱대고 흑자라고 시술했다가 피부 암인 줄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판 레이저 후 발생한 색소 침착은 이러한 7가지 가능성에 대해 어떤 건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흑자가 남은 게 아니라 흑자 아래 깊은 색소가 남았는데 리판 레이저를 반복하거나 기미가 올라온 색소를 흑자라고 리판 레이저를 반복할 경우 그때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리판 레이저 시술은 시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술입니다. 이러한 무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실 경우 리판 레이저 시술 후 매우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리판 레이저 시술 후 색소 침착은 시술 전후 사진을 충분히 비교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난 후의 상태와 사진만 봐서는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리판 레이저 시술 경험이 많은 피부과에서 시술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2번째 리판 레이저의 부작용은 홍반, 붉은 자국입니다. 붉음증도 2가지가 있습니다. 시술 후 재생 과정에서의 홍반과 시술 전부터 존재한 혈관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재생 과정에서의 홍반은 사실 이건 리판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겪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판 레이저가 흑자를 제거하고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아직 피부가 다 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 후 피부는 일시적으로 붉은 자국을 띠게 되는데요. 피부가 두껍고 재생이 잘 되는 분들은 정말 2주 후부터 피부가 바로 깨끗해지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의 붉음증이 한두 달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적으로 홍조, 혈관 확장이 있는 피부였거나 흑자가 크거나 오래될 경우는 흑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흑자 아래쪽으로 혈관들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확장이 흑자가 있을 때는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흑자가 없어지고 나면 눈에 띄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홍반은 치료하지 않아도 서서히 좋아지지만 흑자 밑에 혈관 확장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혈관 레이저를 이용한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리판 레이저의 부작용은 저색소 침착입니다. 리판 레이저를 하고 나면 그 부위는 피부가 재생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변보다 색소가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거의 차이를 못 느끼지만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이나 흑자 부위 기미 등의 다른 색소가 있던 분들은 그 부분에 색소가 빠진 게 확연히 티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저색소 침착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피부톤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만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색소가 있는 부위는 더 진해지고 색소가 빠진 부위는 덜 진해지기 때문에 차이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선크림을 사용하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4번째 리판 레이저의 부작용은 듀어덤 부착으로 인한 테이프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증상입니다. 리판 레이저 후에는 피부 재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2주간 듀어덤 테이프를 레이저 부위에 부착하게 되는데요. 가끔 피부가 약하신 분들 중에서는 듀어덤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술 후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듀어덤을 더 붙여서 리판 레이저 시술 부위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지, 듀어덤 알러지 증상이 더 심해서 듀어덤 테이프를 떼고 재생크림을 바르면서 시술 부위 재생을 도와줄지를 증상에 따라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러지 증상 경감을 위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테이프를 제거하면 좋아지지만 피부가 약하신 분들 가운데는 듀어덤을 제거하고 나서도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그에 대해 집중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리판 레이저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원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리판 레이저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리판 레이저 뿐만 아니라 다른 색소 레이저를 하더라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리판 레이저는 다른 색소 레이저에 비해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다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부작용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치료할 때 무조건 리판 레이저만 하면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리판 레이저 경험이 많은 피부과에서 시술 받으셔야 이러한 부작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래서 이런 게 생겼구나 하고 이러한 부작용은 그에 맞춰서 치료하면 서서히 없어진다는 걸 알고 시술받은 병원을 믿고 이어서 치료받으시면 결국에는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되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